이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생각할 거리들, 엄밀하게 말하면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성폭력 사건이 나타나면 보통 뭐 애들끼리 놀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거나.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 시청자 여러분, 배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거는 얼마 전에 우리한테 굉장히 이슈가 돼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그 성남 어린이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마들, 그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을 거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어떤 뭐 피해와 가해 아동의 그 부모 혹은 아동들 간의 문제라든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아시겠지만요, 이 성남 어린이집 사건은 굉장히 많은 그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것이 자연스러운 아동들의 그 또래 아이들의 성적 발달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 3살에서 6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아동기에 물론 성적 호기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때 성적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또래의 아이들은 성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남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또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뭐 엄마의 가슴이나 어른 성인 여자의 가슴을 만진다든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성적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그 성남 어린이집 사건처럼 이렇게 그 어떤 한 아이가 한 아동을 강압적으로, 서로 같이 동의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둘러서 선생님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 위협을 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은 성적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어떤 그 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동 간 성폭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동 간 성적 가해 행동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서 그 아동을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으로 나누는, 근데 그러기에는 그 만 5살이라는 아동들이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말 어떤 성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고, 뭐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시각에서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성폭력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남아가 여아에게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적 학대 조짐이 증상이 나타나는,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잘 때도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이런 잠꼬대를 했다는 걸 보면 아이가 피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가해 아이도 그것을 충분히 가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뭐라고 할까,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4년 전에 이제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끼리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 이건 놀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인용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선생님이 다루셨던 이슈는 지금과 같은 이슈가 아니었고, 그 선생님이 만약 지금 이런 이슈, 그러니까 그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한테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걸 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과 아주 다른 사안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처음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가해 아동의 부모가 사과를 했다가 나중에는 태도가 바뀌어서 법적으로 그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만 5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되고 있고 그 피해 아동은 분명히 피해를 당해서 피해 아동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에게 또 가서 공개로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으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피해 아동 부모님께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또래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을 얻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왜 어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이 아이도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가해 아동의 부모님과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에게 그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치료비나 혹은 정신적인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사실 이 가해 아동조차도 피해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해 아동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성적 호기심,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것은 아이가 어떤 뭐 포르노라든지 포르노 같은 음란물에 노출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좀 노는 나이 많은 형이 혹시 있다라든지 혹은 그 아이가 성적 학대를 당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해 아동도 피해 아동도 다 같이 상담을 받고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역시 그 가해 아동의 환경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해 아동의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부모도 성교육, 성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 아동에게 너무 막 이렇게 큰일이 난 것처럼 막 그 부모님이 울고 막 절망스러워하고 하면 아이가 받는 상처가 더 크고 또 이 가해 아동도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이 생겼을 수 있고 얘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혹시 덮고 상담이나 교육 없이 지나간다면 얘가 이 행동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쁜 행동을 실제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조심해서 부모님들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좀 던져준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포르노 같은 음란물들이 아주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미 노출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포르노를 보는 것, 뭐 다운받는 것, 그리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반성해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상담 경험을 봐도 항상 이렇게 왜 또래 간의 성폭력 행위든지 아니면 아동 간의 성폭력 행위는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 아동의 부모님한테 상담과 치료를 이렇게 권고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거부하고 가버리면 혹은 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치료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초등학교 이상이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우리 보통 학폭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죠. 대체로 처벌이지만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이런 기구도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여서 그 모든 선생님, 뭐 아이든 혹은 뭐 아동이든 혹은 청소년이든 이렇게 누군가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성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혹은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그 각 종류 유형마다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적은 가이드라인의 제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하고 사회가 너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성적 동의 훈련, 왜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만지지 않고 안지 않고 뭐 뽀뽀하지 않고 이런 성적 접촉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님과 아이 간에 하고,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아동 간에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그런 어떤 그 성적 동의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3살부터 6살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줄 때는 좀 그 아이가 뭘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이런 그 또래 간 성폭력 사건이 작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영국에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해 아동에 대한 정학 처리와 함께, 그리고 사과, 그리고 의료 보상, 이런 것들과 함께 실제로 그 피해 아동 부모가 그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그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까지 한 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성폭력 사건이,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나타나면 보통 뭐 애들끼리 놀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피해 아동 집과 가해 아동 집 두 집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그 아이가 속해져 있는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정부기관이 모두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 아이들은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단체가 이것을 아동 성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동 간 성적 가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가면서 다시 어떤 성의식, 건강한 성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학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가해 아동을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사실은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을 그렇게 노출시킨 건. 그래서 그 아이도, 두 아이 다 좀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또 교육 받아서 그 아이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갖고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